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투자의 신 인사드립니다. 김영우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유세벽 투자클럽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신을 여기 맡게 돼서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밤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평소 고민하던 그런 종목들, 요즘 시장 좀 많이 변동성이 강한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서 저희에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보신다면 어느 정도 계좌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은 어제 제가 파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파월의 발언 속에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파월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 이유는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은 굉장히 단기적인 반등을 이루어냈는데,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이면 속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좀 숨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도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변동성 있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네, 계속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좌를 소중한 계좌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유세벽 전문가님 어제 이제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했는데 전체적인 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좀 빨간불을 좀 많이 켜주면서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지만 투자의 신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한 줄 요약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와 그 LG전자가 굉장히 잘 해주었다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하락한 업종이 없이 고르게 다 올라와 줬는데, 물론 개별 종목마다의 차별성은 있었습니다만 전 개인적인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간 멘트입니다. 내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오늘 한 줄 평을 좀 내려봤습니다. 네. 좋은 한 줄 평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한 줄 평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네, 부탁했을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한 줄 요약을 한 거는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어디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자,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그 와중에도 주도 섹터, 주도 테마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특히나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중심에는 원전과 로봇이 있었죠. 자, 원전, 정책적인 원전과 그리고 현대차라는 등을 얻고 있는 그런 로봇들. 자,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 주도주가 어떤 섹터 테마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어내시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높은 확률을 가져가시는 건데 내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여기 상세히 남겨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화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사 분께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연결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매수 가능할까? 이 만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삼성전자. 지금 오늘은 3%대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뭐 너무나 좋은 건 잘 알고 있죠. 좋은 종목이지만 주가는 그렇게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환율이 얼마일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율이 과연 하락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환율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개인들과 기관의 매수세로는 저는 주가가 크게 치솟고 올라가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기간적으로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뭐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없지라고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고 아니면은 내 자식의 뭐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한 이런 투자라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의 이런 주가 상승 여력이 과연 그렇게 클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의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저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작년 이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7만 원을 올라타줘야 그때서야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저가 매수라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와는 투자 스타일이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적어도 6만 원은 회복을 해줘야 6만 5천 원, 7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영우 전문가께서 이제 네. HMM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유세백 전문가님이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28,300원 10% 비중을 넣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HMM 같은 경우 일단은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고환율 입장인 상황에서 고환율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HMM의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물동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MM은 사실 지금 주가가 조정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상승폭에 대해서 그런 50% 조정 자리까지밖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50% 조정 자리에서 가능한 반등이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 HMM은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벌크선을 운영하는 데 있는 그런 물류비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실적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아실 거예요. 이 HMM의 주가는 결국에 실적이 견인한 주가이다.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과하게 몰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자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등 구간이 이제 22,000원 라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8,300원 라인이시라면 3만원이라는 마디가 그리고 22,000원이라는 기술적 반등 구간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HMM의 상황을 본다면 하반기에는 저는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물류적으로 계속해서 물동량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류 운임비 혜택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HMM에게는 단기적인 호재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재료를 보태자면 SM그룹의 그런 인수설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MM이 22,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 반등의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을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께서 기준을 잡으시고 1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뭔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아직 포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2,000원 기준만 잡으시고요. 그 부분은 가지고 가셔라. 대신에 3만원 이상부터 여러분들은 시청자분은 분할 매도로서 한번 수익을 실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지금 새파란 밤비님이 유튜브에서 11,400원에 비중 5%로 오늘 종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슈는 아무래도 원숭이 두창이겠죠. 다음 주 WHO 긴급회의 스케줄이 있어서 전날에 팔려고 했는데 손절가 잡아주세요. 자, 손절가 부분. 자, 우선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재료의 크기가 과연 클 것인가? 결국에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성 변동성이 일어나려면 우리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결국에는 좀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부각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개별 종목이라던가 개별 섹터로의 이 매수세가 밀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원숭이 두창이 신선한 재료였죠. 하지만 지금 신선한가? 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파급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코로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치명적일까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 재료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시세를 2번을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줬다가 또 한 번 주었다가 요번에 좀 크게 나왔었다가 다시 조정을 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잤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이평선들이 좀 몰려있는 이 1,3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좀 러프하게 잡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저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한 번쯤에 한두 번쯤에 시세가 더 뿜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 10,000원을 이탈한다라면 투심이 악화되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14,000원 부근이나 혹은 조금 익절 컷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상방으로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은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홈런 한 방을 기다리기보다는 짧게 수익 줄 때 챙겨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우리산업 매수 문의 드린다. 우리 유튜브에 샤이니즈 백님 많이 보이시는 분이시죠. 우리 샤이니즈 백님이 우리산업 매수 문의 드린다고 했는데 투자한다면 전략도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우리산업은 제가 지금 오늘 좀 주목을 해서 봤던 이유가 사실 장 전부터 좀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 전날에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리비안이 거의 14%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비안 관련주로 해서 전날에 리비안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관련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로서 지금 부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현대 위아의 열관리 부품 공급업체 선정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리비안 관련주로 지금 우리산업이 굉장히 오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주목을 해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전에 지금 작년인가요? 작년 10월달 이후로 그 10월달 이후로 거래량을 봤을 때 가장 큰 거래량을 지금 동반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는 항상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거래량이 충분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완전하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우리산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18,000원 라인의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거래량을 터트려 주었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전환된다. 그때부터는 종가로 사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힘이 약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는 하반기에 자동차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도 기사를 보시면, 아침에 이제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의 그런 자동차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공급망이 지금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과 해서 이제 현대차는 물론이고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두온공조 같은 이런 탄탄한 거래처를 두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자동차 공급망이 풀리고 이거를 실적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면 벤더 업체인 우리 산업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거래량에 주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18,000원을 좀 소화를 해주면, 즉 매물대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을 때 이거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 18,000원 선 라인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면 이 18,000원 선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지지 라인 선을 좀 지지 삼아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18,0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 이 우리 산업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제 에디 패티, 루피, 크롱, 뽀로로, 네, 이 에브리봇 28,000원에 20% 관련해가지고 이 신제품 출시한다고 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가네요. 언제까지 가져갈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뽀로로를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우선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고 물걸레 청소기 우리나라 판매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대부분 적자예요. 작년 같은 경우 뭐 조사를 해보시면은 나올 텐데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 종목만큼은 흑자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25,000원을 찍고 이제서야 반등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버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제품 출시 물걸레 청소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만 시장이 과연 확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산업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로봇 제품군을 만드는 종목에 오히려 대체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일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는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까지도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부터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왔던 부분이고 삼성전자에서 M&A를 한다라면 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들고 가시는 것은 맞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매물대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4만 원대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가는 길에 앞서서 32,000원대에 241선 주요 저항 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려다가 바로 윗골이 달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도 로봇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덩달아서 같이 가줄 종목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8,000원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감히 저는 32,000원 부근 오면은 10% 정도 보내주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 정도는 4만 원까지 대기를 해볼 만하다. 다만 컷라인은 좀 잡아놔야겠죠. 3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면 그냥 미련 없이 보내주시고 다른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은 휴림 로봇이라던가 이런 뭔가 좀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를 투자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계실 텐데요. 자, 질문을 읽어보자면, 자, 매수가 94,000원,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수익 중이신 부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비중은 20%고, 여기서 3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즉 소위 말해서 이제 불타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불타기를 지금 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LG전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LG전자, LG그룹 계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가장 기대감이 큰 게 일단은 LG와 지금 애플과의 관계이죠. 애플과의 관계이죠. 자,
자, 애플카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LG 전체 그룹 계열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지금 종속 회사로 이제 LG 이노텍이 있죠.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종속회사의 오늘 굉장히 상승세를 또 좋게 보였던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로보스타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신사업, 특히 전장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풀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LG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더 크게 봐서 좀 과할 수는 있지만 삼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기업이 저는 LG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애플이라는 대기업과의 협업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애플이 꼭 아니더라도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LG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더 이상 이 백색 가전을 파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이미 전기차로서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업 실적이나 이제 매출 쪽으로 본다면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감소한 부분을 보자면 이 주가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너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고, 이 LG전자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30%를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시장은 매일 또 열리고 기회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신 지금 자리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추가 매수를 진행했을 때는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경기 침체 쪽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LG전자는 더 떨어졌을 때 기회로 삼고 그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LG전자는 지금 비중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중 30%를 추가 매수할 분량을 좀 나눠서 이렇게 15% 이렇게 나눠서 저는 85,000원 라인부터 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기회를 한 번은 꼭 줄 겁니다. 그 기회는 뭐다? LG전자라는 주가를 더 떨어뜨릴 한 번의 기회는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85,000원부터 15%씩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LG전자가 더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저는 75,000원 라인에 한번 15%의 비중을 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LG전자라는 그룹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심한 어피치님, 덴티움 85,500원에 7.5% 들어가셨고 21년도 8월경에 상당히 좀 되셨네요. 들어갔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덴티움 지금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방으로 고개를 돌려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죠. 하지만 이제 이머징 마켓 수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CT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라면 실적은 어떻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오스템 임플란트 덕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참으로 좀 잡음이 많았죠.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정밀 기기,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라던가 덴티움이라던가 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로의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는데도 덴티움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분명 나쁜 시그널일까 좋은 시그널일까 라고 봤었을 때 저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도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1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나왔고 2분기, 3분기, 4분기가 더욱 기대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왜 70여 개국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점만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 좀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덴티움 다 좋은 종목임에도 저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현 시장 매크로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9만 원 요 라인에서 기회를 한번 놓치신 게 좀 아깝습니다. 왜냐? 볼린저 상단 라인을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 부근이 92,000원 작년 9월에 기록했었던 이 부근인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7.5%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8만 원 부근 여기에서 추가 매수 좀 더 비중 태우셔가지고 만약 여기까지 온다라면 저는 9만 원 부근에서는 보내주는 전략을 좀 취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중 그냥 이대로 보셔서 좀 9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되어 있나요? 자, 혹시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거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제가 네, 후원 좀 매수해도 되는지 네. 매수 문의 좀 드리려고요. 후성 매수 문의. 후성을 네. 지금 당장 사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혹시 비중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비중 한 50% 정도 담을 생각이어서 계속 저점인 것 같아서. 50% 정도요? 네, 네. 그러면 후성 50% 담으실 생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뭐에 씌었나 싶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성이라는 종목의 단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꾸 장점만 보는 것 같아서. 단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단점까지 같이 체크해가지고, 일단 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후성이라는 기업은, 첫 번째로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후성을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높이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주 단순한 이유지만 지금 후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냉매가스라면 이제 여름에 많이 쓰이죠. 에어컨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 냉매가스 사업이 사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냉매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캐리어 이런 에어컨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는데 사실 이 주가가 이런 시장 속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주가였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고점이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소재적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여름 테마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탄탄한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가 이 5월 27일 고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높은 종목들 어떤 부분에서 타겟이 되냐? 바로 공매도의 타겟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고점 부근에서부터 그 공매 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거래 대금만 공매 거래 대금만 거의 10억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 문의를 해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는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지지 저항 자리, 이 강력한 지지 자리, 지지 매물대 자리, 여기를 지금 깨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한 단계 다운 레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매물대인 여기 지금 보시면 14,000원 라인까지 다운 레벨이 한번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어차피 50%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의 투자의 성향을 살짝은 알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굉장히 강한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점을 저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후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물론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원가도 물론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가 떨어지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성이 매출이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무래도 냉매가스다. 즉 지금 여름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름이 이제 시작된 부분부터는 재료에 대한 소멸이 일어납니다. 자, 5월 27일까지 여름 관련주로서 저는 상승세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여름에 대한 그 냉매가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접어두고 냉정하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특수가스 쪽으로 이 성장성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쪽으로는 이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불균형 문제로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 자동차 섹터를 골랐고, 그 안에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들을 제가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2차 전지용 전해질 소재, 이 LiPF6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독자적으로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캐파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보여지나, 일단은 지금 현재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냉매가스 사업에 대한 재료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50%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이 지금부터 비중을 50% 한 번에 담지 마시고요. 5%에서 10%씩 나눠서 17,000원 라인부터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구간을 굉장히 잘 잡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에서 5%에서 10% 비중씩 천천히 담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지금 김영호 전문가님 저거 한번 이치환불 말씀해주신 비중이 얼마죠? 이치환불이요? 네네. 잠시만요. 이치환불 13% 말씀해 주셨네요. 13% 가격대가 얼마죠? 25,000원 13%입니다. 25,000원. 닉네임은 담비꼬야님입니다. 네, 담비꼬야님, 요 종목 지금 물타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잠시 인터넷이 잠깐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이 관심을 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써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과연 좋은 것인가? 지금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 테마성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방역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차환불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타기 의견을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매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소회사인 네오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또한 실적이 안 좋죠.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3%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갔었던 지난번 4월 달에 크게 한번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이 가격대를 보고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25,000원의 진입가라고 한다면은 좀 기다려보자. 테마성으로 한 번쯤 시원하게 슈팅 파동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는 길이 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주요 저항대인 2만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테마성으로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아니면은 체력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적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 15,000원, 16,000원 라인을 이탈하면은 7,000원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원 구간에서는 한 번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테마적으로 봤었을 때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CJ ENM. 자,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마조님이 CJ ENM 15만 1,000원이 25%입니다. 이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종목이다. 네, 답답한 종목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CJ ENM 답답하실 것 같아요. 참. CJ ENM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지금 콘텐츠 업체에서 굉장히 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자,
이제 별명이 있죠. CJ E&M은 엔터 종합백화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 별명답게 지금 CJ E&M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흘러야 되는 문제인가라고 한다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여러분 실적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심지어 실적이 잘 방어됐고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CJ E&M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발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 못하는 이유 바로 코로나 때 사실 이 엔터 그 컨텐츠 업체들은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이제 OTT에 대한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OTT 가입자 수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OTT에 대한 그런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이 지금 풀리고 나서 이 CJ E&M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티빙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사실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CJ E&M은 좀 매물대적으로도 많이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 뭐 코로나가 지금 다시 뭐 창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요. CJ E&M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 엔터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사업을 좀 꾸준하게 영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지금 2022년 올해죠. 올해 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자, 올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2023년이죠. 2023년에 다시 3천억대 영업이익으로 뛰어오르면서 이제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OTT 업체 티빙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이 티빙의 그런 가입자 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티빙의 가입자 수가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지만 지금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23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230만 명에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가는 즉 정기 결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CJ E&M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쇼핑 쪽으로는 CJ 오쇼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의 종합백화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 CJ E&M 자체가 지금 사업적으로 티빙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티빙의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해야만 이 CJ E&M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15만 1,000원이라는 매수 단가가 이제 시청자분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다면 지금 적정 주가의 수준을 저는 85,000원 아래로는 내려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85,000원 아래로 내려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지금 시장에서 25%라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서 지금 이 CJ E&M을 가져가시되 조금 매수가에 비해서 조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확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OTT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이 OTT에 대한 그런 신성장 산업적으로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CJ E&M은 85,000원 기준 잡으시고 여기 아래로 좀 떨어진다면 비중 조절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도주로 이렇게 갈아타셔서 매일매일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시청자분께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85,000원 잡으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는 걸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꼭 잘 살아보세 동아화성 종목을 문의를 주셨고요. 14,000원, 비중 20%, 추매로 단가를 낮춰서 나와야 될까요? 저는 인생 종목을 만나더라도 제 기준입니다. 20%를 비중을 넘게 담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확실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매 의견은 사실상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지금 바닥이냐라고 봤었을 때
동아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도 수소차 관련해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작년에 이렇게 좀 시원한 모습들을 보여주진 못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성 같은 경우에 지금 14,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손절 라인을 한번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손절하기엔 너무나 늦었다. 왜? 50%가 빠졌는데 손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제 기준입니다. 이 종목 지금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거래량이 10만도 안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10,000원 라인은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10,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12,000원 부근에서 탈출하는 전략을 드리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이냐? 1분기에는 좋았어요. 1분기에는 좋았지만 2분기에도 과연 좋아질 것인가?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은 좀 답답하죠. 아쉽죠. 63억이었다가 35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진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들이 7월 말이면은 8월 초면은 셧다운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 휴가 가요. 그리고 파업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려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동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점을 좀 밀어보자. 지금 너무 낮다고 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0원 부근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잘 받아보셨는지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이죠.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용 동향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연준의 이제 이자율을 결정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민감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장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그런 지표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CPI 지표들까지도 이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을 밸런싱을 좀 맞춰야 연준에서도 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고용률이 잘 나와도 그리고 안 나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미국 상황을 보면은 실업률로 보면은 거의 5% 이내라고 해요. 자, 그 5% 이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3.5% 정도가 이제 되면 거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느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노동에 대한, 고용에 대한 그런 시장은 화랑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격변기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특성상 일부러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노동에 대해서 그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고용 동향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데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에스파 컴백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에스파의 이제 개인적인 팬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들, 네, 하반기에는 엔터주들을 제가 주목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즌, 그리고 고물가 시즌에 그나마 시장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엔터다. 엔터주들은 말이죠, 지금 팬덤을 위주로 해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팬덤들은 경기와 사실 무관하게 돈을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보복 심리, 엔터주들의 보복 심리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친다면 이 엔터주들을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좀 주목을 해보면서 주가를 하방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관심 섹터로는 이제 원전, 내일이죠. 내일 원전, 그리고 하반기 통틀어서는 이제 엔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방산,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하반기 섹터로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중에 하나 섹터인 방산, 제가 방산주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로 다누리 8월 발사 기대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 기준으로 지금 미국에 이 다누리 달 탐사선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부분을 한국항공우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FA50이라는 완제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지금 원전 세일즈, 방산 세일즈 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폴란드에 지금 앞으로 수주가 이루어질 이 FA50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올해 매출로만 거의 4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출이 4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 항공우주에는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에 외인들이 지금 상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고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항공우주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항상 보여드려요. 지금 보시면 항공우주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61일평을 처음 돌파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이 얇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61일평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난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여기를 터치를 했고요. 자, 여기는 바로 테스트 구간이라고 합니다. 61일평을 지지를 받는 종목이구나.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에 61일평을 닿는 구간이 어디냐? 지금 바로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61일평이 한번 다음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 아래 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는 여기를 기점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에는 바로 이 원전이 아니죠. 방산 세일즈라는 그런 시장의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제가 49,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유세벽 전문가님 내일장 이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이슈 고용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김영우 전문가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제 나스닥 시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과연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왜냐면 이 부분이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동향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라 오늘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 시점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섹터라던가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장을 마감 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 봤더니 지금 현대차에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붙어주면서 영화테크라던가 MPC 전통적인 그 폐배터리 대표 관련주죠. 이 종목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10% 적게는 4, 5%씩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나 라고 봤었을 때 MPC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저항 라인인 8,000원을 돌파를 못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10%를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8,500원 그 정도 라인 선에서 출발을 할 예정인데 자, 흐름을 봐야겠죠. 주요 저항 라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폐배터리는 시장이 내일 만약에 안 좋다라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만큼 신선한 재료들을 찾아다니면서 테마별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테크 또한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강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움직이기 전에 장 막판에 들어올렸습니다. 붕붕을 보게 된다라면 무섭게 치고 나가죠. 막판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에 참고를 해보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김영우 전문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주목을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CES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로봇 멍멍이를 데리고 나왔었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어떤 분야를 눈여겨보는지, 그래서 꿈틀꿈틀거리던 유이 로보틱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아까 종목 상담을 했던 에브리봇 등을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저는 더욱더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로봇 종목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서 저는 여기에도 좀 관심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원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에너지 장관이 옵니다, 다음 달에. 근데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체코와 폴란드의 수주 기대감이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2회 개화기가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내려오면 잡고 올라가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불안한 시장 속에서 해치 테마로서의 역할도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자인신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의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상승분이 오히려 더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그 1시간 동안의 그런 저희들의 애기들이 여러분들의 그 계좌 살림에 조금이나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장은 상승하는 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하락하는 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은 승리하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세백 전문가님이 내일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내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동시호가 전에 8시 40분 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내일 뜨거울 종목과 순한 종목 이렇게 좀 추려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황 브리핑 간략하게 하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투자의 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계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신 점 인정드리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투자의 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유세백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